어선하답니다. 갑시다. 네. 미스터 마켓입니다.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미국 뉴욕으로 가보는데 이분은 인도에 가 있더라고요. 월가 황제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회장을 얘기하는 거죠. 미 기준금리 7%까지 갈 수도 있다. 웬 뜬금포냐. 근데 이제 출장 가 있어요. 인도에 가서 인도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돌출 발언을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이 했습니다.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고 배신도 당하고 하면서 저 지방은행에 쫓겨나가 있다가 미국의 가장 큰 은행 그룹인 JP 모간의 최장수 그 CEO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금융시장에 무슨 요동이 치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가장 먼저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을 불러서 만나죠. 예. 근데 이게 전통이에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JP 모간 그 설립 때부터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은행들도 있습니다만은 JP 모간 체이스의 위상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월가의 황제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인도 뭄바이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준금리가 5%에서 7%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기준금리 3%에서 5%에서 가는 거보다도 5에서 7% 가는 게 경제에 무지무지하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다. 2%씩 올라가더라도 3에서 5 가는 거는 이건 감당 가능한데 약봐라 이거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부터 더 올리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논조가 아니었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라 이런 논조였어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을 인용했는데 뭐 유명한 얘기죠. 수영을 하다가 썰물이 쭉 빠져버리면 누가 빨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다 아는 얘기까지 인도에서 이렇게 미국은 빨가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물 빠져도 그런 경우는 못 보는데 미국은 좀 있는 거 같아요. 빨가벗고는 아니지만 수영복 같지 않은 옷을 입고 입는 경우는 많지. 아 그래요? 저것이 내인지 수영복인지. 아 미국에? 아니 뭐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대체로 다 페드의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이 매우 좀 시사적이고 그리고 대체로 월가의 그 이름난 전략가들의 스탠스가 최근 들어서 고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JP 모간 일부도 조금 보수적인 그런 걱정을 하는 전략가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JP 모간의 그 제이미 다이먼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니에요. 그냥 은행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가 맞을 가능성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월가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경영자가 이런 얼척없는 얘기를 할까? 누가 7%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많이 올려봐야 뭐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금리의 인하가 언제냐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란을 하는 거고 최근에 약세는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의 인하는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뭐 5%대에 있는 게 6%, 7%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대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돌출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게 고용 같은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좋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도 고용도 좋고 뭐 경제 성장률도 좋은데 이게 5년, 10년, 20년 계속 될 거라는 확증만 있으면 금리를 뭐하러 올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데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놔두면 이 경제라든지 이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갑자기 폭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른바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지 미국 연준에서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주사를 줘서 경제라는 게 장기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피치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사를 몇 방 줬는데 이게 주사를 주면 뭔가 실체적으로 반응도 하고 주치 의도대로 뭐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 주사를 좀 더 맞아야 되겠다, 너,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다이먼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0%에서 2%대 올릴 때까지는 시장의 고통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0%에서 5%로 갈 때 일부 사람들은 대체로 5%갈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이 전혀 7%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혹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뭔가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경착륙이라는 거죠. 하드 랜딩. 네. 하드 랜딩이 더 문제가 될 때는 크라이시스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라는 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마침 또 그 말이 쫙 퍼지고 있는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거든요.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연준이 2회 이상 금리 올릴 가능성이 40%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이어서 주목할 만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미국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제도 미국 경제의 4가지 악재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6일 동안 계속 되면서 미국 시장은 열리기 때문에 사실 모종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스닥도 지금 마디 지수가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돼 있고, 그래서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3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제가 신삼고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예. 넘버원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달러 인덱스 1년짜리 차트인데 저거 보시면 99.45에서 지금 105.69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최고점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저게 추세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만큼 우리 주가의 상관관계가 큰 거 없습니다. 예. 두 번째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제 지금 90불대 조금 넘습니다만은 92불 넘어가면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죠. 저것도 굉장히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의 전환을 제약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주식시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장기금리입니다. 10년을 또 올랐어요. 4.5. 장중에는 거의 4.6대까지 6 가까이까지도 올랐는데 저런 것들이 안정감을 찾기 전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과감한 배팅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채권금리 비쌀 때 채권 사면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저 채권을 사서 2가지 수익이 있어요. 하나는 캐리. 그러니까 4.5에 저 채권을 사면 10년 동안 저 금리 받는 거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4.5, 4.5. 그러니까 연수익률로 4.5씩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년 동안에 안 팔고 나 저 캐리할 거다, 그냥 보유할 거다, 그러면 그냥 속 편하게 4.5 사는 거예요. 다만 채권을 사더라도 캐피탈 게인이 있고 캐피탈 로스가 날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트레이딩 할 때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나중에 사는 게 이익이죠. 근데 저걸 모르니까 난 4.5도 만족스러운데 그럼 나 장기 보유할 거야. 그래서 그 쿠폰이 주는 그 수익을 내가 계속 향유할 거라 그러면 저게 의미가 있는데, 그 채권의 얘기는 추석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부터 주식 사실 때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계 기업 말씀하셨지만 훅 가는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완화적으로 살려주려고 할 때와 우리 못 살려준다고 할 때는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PER 뭐 50배, 100배 이런 주식들은 제자리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수급상 쏠림이 있었던 주식들. 왜냐하면 특히 한국은 이제 연말로 가면 대주주 회피 물량들을 비롯해서 수급이 꼬이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근데 지금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저평가가 보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치 투자들이 와,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주식 다 사고 싶다는 종목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황에는 안 맞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의 본령, 투자의 본질에 조금씩 더 다가가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금리 제이미 다이먼. 예. 이분은 언제 저 은퇴 예정이에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뭐 3년이 하면은 뭐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잘하면 계속 잘하는데 왜 잘리겠어요? 주주를 위해서. 아, 그래요? 네. 본인이 뭐 대통령 뭐 출마 뭐 권유 이런 게 항상 있는 사람이라서 아, 제이미 다이먼이? 모르죠. 이제 뭐 정치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은퇴하면 한번 3%에 모시려고 그랬더니 현역이 있을 때 모셔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 그래요? 은퇴하면 뭐. 근데 저희가 좀 게스트들 많은데 그분 오실 룸이 있어요? 아니 그건 만들어 봐야죠, 우리도. 어쨌든 미국에서 오시는데 저희가 그 정도는 또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워드 막수님도 오시는데 11월에 또 오시기로 했어요. 아침 저 박병창 이사님 끝나고 그 예. 뒤에 한 30분 정도 시간은 저희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SML로. 자, 그러면 네. 근데 예. 정프로님 사실 저는 야구 잠바보다 안에 티셔츠가 더 예뻐요. 이거요? 네. 여기 뭔지 압니까? 강아지? 이거 개혀 아니야? 개혀? 개혀? 아, 개혀는 아니고. 개혀? 예. 여기 우주에 최초로 나간 라이카라는 그 강아지죠. 예. 그 강아지 이렇게 캐릭터로 그린 겁니다. 개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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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잘 다녀오시고. 어딜요? 저녁에 또 나와야 되는데. 저녁은 물론 나오시지만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그래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